소비자들이 지금 대혼란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다시 티몬과 위메프와 거래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고 거래하실 수 있겠어요, 이제? 티몬하고 위메프 사태를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이게 저도 한 며칠 동안 좀 고민을 했어요. 야식 잡소를 한번 다뤄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어떤 포인트에 맞춰서 이야기를 할 것인가. 왜냐면 이게 되게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거의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저도 티몬하고 위메프를 출입을 했었습니다. 취재기자 시절에, 유통 담당 시절에. 그때 제가 만나봤던 사람들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해줬었냐면, 이게 2015년 방송이에요. 저희는 판매사가 자기는 임의대로 감액을 해서 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셜 커머스 업체들, 특히 지금 사례에서 나온 이제 티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자기네가 알아서 페널티 금액이야 이거는 이렇게 해서 감액을 해서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2015년 기사인데, 티몬에 입점을 해서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분들이 내 물건이 얼마 나간 건 아는데 정산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순차적으로 돈을 주기 때문에 내가 언제 무엇을 판 걸 얼마로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거의 엑셀 정리를 해서 꼼꼼히 한 사람이 저한테도 제보를 해주셨는데 한 30%는 떼이는 것 같다. 굉장히 불투명하다라고 했던 이야기들이고, 그거를 티몬에게 항의를 하면은, 이거는 9년 전 얘기입니다. 당신이 못 받았다는 그 금액을 당신이 소명하라. 당신이 밝혀내면 우리가 돈을 줄게. 이렇게 역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판매자들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정산 방식이나 기간도 굉장히 불투명하고 복잡했었다라는 것도 지적을 했었고, 당시 저한테 제보를 해주셨던 분이 내가 하나하나 따져보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일부를 떼이는 구조였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던 거고, 또 1년 뒤에도 비슷한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게 2016년 4월 기사인데, 무려 8년 전에 이미 쿠팡, 티몬, 위메프가 미지급금, 그것만 1조 원을 당시에 넘어섰었습니다. 이걸 제가 기사를 썼었고요. 어떻게 제가 지적을 했었냐면, 3사 판매 금액은 1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못 받은 금액은 30% 정도입니다. 2016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신 이분은 웬만한 수학 천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정산서다. 그 정도로 불투명하다라는 거 이야기해 주셨었고, 커머스 3사가 이렇게 협력사 등에게 지급하지 않은 돈은 1조 657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게 2015년 감사보고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9년 전 기준으로 이미 중간 업체들한테 제대로 주지 못한 돈이 1조 원을 넘어섰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국정감사에도 공정거래위원회, 또 소셜커머스 3사가 단골 손님으로 올라가기도 했었죠. 근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소셜 3사가 뭐 진짜 9년 전, 10년 전, 8년 전부터 치킨 게임이다. 당시에는 이제 소셜 커머스라고 했어요. 그 이후에는 이커머스라고 했고, 초반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티몬이 티켓 몬스터로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티켓 파는, 인터파크 티켓처럼. 위메프도 거의 비슷했었고, 쿠팡도 초반에는 그랬었습니다. 그 소셜 3사가 서로가 자본을 까먹으면서 출혈 경쟁을 하면서 쿠폰을 써가면서 우선은 이 플랫폼을 키우기 위해서, 더 많은 고객들을 모으기 위해서 출혈 경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3사 내에서도 니네는 곧 망한다, 우리가 치킨 게임에서 승리한다라고 했던 게 7년, 8년, 9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 승자는 누군지는 뭐 삼척동자도 지금 이제 아는 상황이죠. 해서 티몬과 위메프는 진짜 막다른 골목에 와 있구나. 근데 이미 관련된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뭐가 문제고 뭐 정산이 얼마나 지연이 됐고 지배구조가 어떻고, 이 얘기는 넘어갈게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 급하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최초에 7월 11일에 국민일보 기사가 나왔습니다. 돈이 안 들어온다, 위메프 미정산에 술렁이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사실 이 2, 3일 전에 증권가에서 찌라시로 돌았죠. 글이 돌았습니다. 근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단순 전산 문제로 인한 해프닝이다 라고 7월 11일 기사에 나와 있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뭐죠? 사람들 갖고 논 거죠. 거짓말한 거죠. 장난친 거죠. 이 2주 사이에도 위메프와 티몬을 통해서 뭔가를 거래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여행 스케줄을 잡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사이에 진짜 이게 해프닝이구나, 전산 문제만 해결되면 입금이 되겠구나, 별 문제 없구나 라고 했던 사람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신뢰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신용을 담보로 또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신뢰가 무너지면은 되살아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문제가 자금난이 어떻게 잘 넘어갔다 쳐. 그러면 셀러들이, 소비자들이 다시 티몬과 위메프와 거래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고 거래하실 수 있겠어요, 이제?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이거는 뭐냐면 티몬도 그렇고 위메프도 그렇고 특히 티몬 쪽에 컸다고 하는데 상품권 있죠. 상품권 유통이 최근 들어서 급증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자금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이 상품권을 빠르게 더 팔아서 특히 뭐 최근에는 5%, 7%가 아니라 거의 10% 할인 상품권이 나왔었다면서요. 사실 이게 상품권은 거의 현금성이 굉장히 강한 거기 때문에 환금성도 좋기 때문에 10%나 할인을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할인율이거든요. 우리 뭐 채권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할인율이 커질수록 뭡니까? 이거는 신용도가 낮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빨리 융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얼마냐? 지난해 2023년 기준으로 약 2조 원 정도가 티몬에서 거래된 걸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언론에서 이제 추산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전년도에 22년도에는 한 8천억 원 정도가 거래가 됐는데 2배 넘게 급증을 한 거죠. 티몬에서. 그 중에서도 신용카드를 통한 상품권 매출이 22년도 1조 3,300억에서 23년도 1조 8,500원 규모까지 30%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왜 요즘에 뭐 상테크라고도 하고 일명 그 온라인 카드깡이라고도 하는 그분들의 니즈, 수요도 있었겠습니다만 이걸 빠르게 싸게 팔아서 자금을 융통시키려는 티몬의 자금 흐름도 배경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2011년에 LIG 사태, 2013년도에 동양그룹 사태가 터진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태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이 회사가 부도 날 걸 알고 법정 관리 신청하기 불과 며칠 전까지 이 계열사 기업어음이나 회사채를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LIG 같은 경우에는 당시 회장, 부회장이 구속되기도 했었고 동양 사태 같은 경우 지금도 그 피해자들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도 사람들한테 속이고 안전하다. 우리 회사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해서 동양사태는 당시 유명했던 동양종금증권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동원해서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 기업어음을 팔았었어요. 그래서 그 규모만 1조 7천억 4만여 명에 달했거든요. 동양그룹 사태는 훨씬 더 컸었습니다. 근데 물론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경우가 이렇게 뭐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기업어음을 발행한 건 아닙니다. 이건 약간 상거래 쪽이었죠. 방식은 달라요. 방식은 다른데 자기네들이 벼랑 끝에 서 있다라는 걸 알고 과연 이거를 더 많이 할인 발행을 해서 유통을 했느냐. 이거는 아마 앞으로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기성이 있었느냐도 찾아내야겠죠. 다음 문제는 소비자들이 지금 대혼란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일단 티몬이나 위메프를 통해서 산 사람들은 판매자들이 지금 막 나 돈 못 받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구매 취소. 판매자의 권한으로 구매 취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물건 하나 못 받은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쳐. 구매 취소? 네, 그럼 환불 처리하고 기다리고 내 돈은 안 떼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환불이 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라는 거 뒷부분에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는 이게 제일 큰데 여행 같은 거. 몇 달 전에 스케줄을 잡아놓잖아요. 항공권 예매, 호텔 예매를 다 해놨는데 일방적으로 취소당하는 거예요. 그쵸? 일주일 남기고 막 그런 사람들 지금 온라인에 글 올라오고 있거든요.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는 거고 소비자가 티몬이나 위메프가 됐든 온라인에 결제를 하게 되면은 피지사를 거쳐서 결제가 이루어지죠. 왜냐면 카드사가 이런 뭐 네트워크를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카드사는 금융사고 피지사가 나중에 환불이라든지 뭐 물건에 뭐 배송에 문제가 없었나? 그러니까 배송이 완료되고 구매 확정 같은 걸 누르게 되면은 비로소 그때 판매사에게 돈을 주거든요. 근데 지금 피지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티몬 위메프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판매사에게 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 여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들이 셀러들한테 입점 셀러, 그러니까 중소협력사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줄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라도 홀딩을 시켜놓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피지사가 소비자에게 다시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물건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과정에 있는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 소비자들은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모르는 거예요. 내 돈이 피지사의 이 중간 단계에 있는 건지 아예 티몬 위메프까지 넘어간 건지 물론 이것도 한 30일 정도의 대금 결제 기간이 있습니다만 되게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셀러들은 돈이 입금되길 기다리고 있는 거. 왜? 나는 벌써 물건 판매했는데 이 사이에 기간이 있거든요. 판매사도
피지사에서 대금이 넘어와야, 그래서 왜 셀러들이 그런 쪽지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구매 확정 부탁드립니다. 빠른 구매 확정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돈을 빨리 받을 수 있거든요. 단 하루 이틀이라도. 이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안 누르고 있는 구매 확정 하나가 엄청 간절한 거예요. 빨리 자금이 융통돼야 되는데. 근데 그게 다 막혀 있어.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지금 셀러 다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고, 이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생태계가 진짜 뭐 자연 생태계, 내추럴 에코시스템만이 아니라 온라인에도 상업에도 산업에도 생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게 작살이 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판매사, 입점 판매사, 중소셀러들, 그게 다 중소상인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줄줄이 최악의 경우에는 흑자도산까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받을 돈이 100억이 있는데 당장 줘야 할 돈 1억이 없다면 흑자도산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최근에 블라인드인가요? 블라인드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게 위메프 직원이 쓴 글 같아요. 어른이 된 이후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다. 단지 회사가 망하고 내 앞길이 막막해서가 아니라 회사에서 어떤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린 팀원들의 멍한 표정이 생각나고 또 정산금 몇십억이 물려 있는데 거듭 죄송하고 말씀드리니까 그건 MD님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오히려 자신을 위로해주는 그 벤더사, 협력사 대표님의 떨리는 목소리도 생각난다. 그래서 진짜 1시간은 펑펑 운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뭐 위메프 팀원 거래하는 중소 사장님들, 또 그분들한테 아유 저희 회사가 망하겠습니까? 빨리 뭐 입점하셔야죠. 많이 파셔야죠. 또 이번에 우리 이런 기획전 해봅시다. 이런 할인전 해봅시다. 위에서 뭐 이런 것도 새로 기획해보라고 합니다. 라고 했던 중간 머천다이저들, MD들은 뭐가 되는 거겠습니까? 줄줄이 망하게 생겼는데 이분들도 일자리를 잃게 생겼는데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Q10에 인수되고 나서 거래액을 키운다고 입점업체들 독려했던 모든 프로모션들이 다 죄스럽다, 너무 괴롭다라는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 사실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소셜 커머스 3사를 출입을 했던 유통 담당 기자였던 2015년 16년만 하더라도 3사 중에서 누가 마지막에 살아남을 것이냐가 이슈였어요. 근데 지금 벼랑 끝에 선 업체들이 나온 거고, 그러면 쿠팡은 이 치킨 게임의 승자가 됐을까요? 아니죠. 이제 더 큰 적, 알리테무랑 맞서야 되는 거예요. 치킨 게임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제 공룡 게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쿠팡도 어떻게 보면 분기별 흑자를 달성했다라고 해서 엄청 이슈가 됐었는데 그 다음 분기에 또 적자를 보이기도 하잖아요. 이 알리테무 공습 앞에서 더 큰 치킨 게임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유통업계도 진짜 이 살아남는 전쟁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돈 누가 줄 수 있을까요? 뭐 기사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이미 티몬과 위메프는 자체 능력이 없어요. 뭐 유동 부채가 유동 자산의 뭐 5배고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단기간 1년 안에 갚아야 할 돈이 1년 안에 받을 수 있는 돈의 뭐 5배 이르고 있는데 무슨 돈으로 줘요? 돈을 빌려오는 것도 한계가 있고 상품권 판매해갖고 이제 자금 돌리는 것도 다 들통이 났고 피지사들, 카드사들, 은행들 돈 다 자금줄 끊고 있고 여기저기서 다 환불에다 아우성 치고 있고, 제가 봤을 땐 더 이상 티몬과 위메프는 뭐 미안합니다만 자생 능력은 이제 잃고 있다. 어쩔 수가 없고. 그러면 과연 이걸 당국이 나설 수 있을까? 정부는 뭐 하느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땐 이건 뭐 금융당국도 그렇고 누구 하나 나설 수가 없는 문제예요. 왜냐? 예를 들어서 전자금융 서비스업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금융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이건 들여다볼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민간 기업 간 부채의 문제입니다. 민간 기업 사이 상거래의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아무리 억울한 소비자, 아무리 억울한 셀러들이 있어도 이걸 누가 이거 저희가 갚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누구한테 돈 받아드리겠습니다가 지금은 안 되는 거죠. 또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재무 구조를 단디 보고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분들은 주식 투자자가 아니에요. 채권 투자자가 아니에요. 채권자들이 아니라고요. 내가 입점을 해서 물건을 판매하는데 혹은 내가 그 업체에서 티켓을 사는데 물건을 구매하는데 재무제표까지 봐야 돼요? 유동부채까지 봐야 돼요? 그런 의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탓하기도 참 어렵고 저는 결국 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뭐 유한회사일 수도 있고 주식회사일 수도 있는데 그 주식회사의 대주주를 할지언정 자신이 투자한 만큼의 유한한 책임을 지면 되는 건데 대주주는
이거 뭐 도의적인 책임을 뭐 어디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이거 한번 보시죠. 최근에 블로터라는 매체에서 티몬, 위메프, 또 얼마 전에는 AK몰, 또 인터파크 쇼핑 부문까지 공격적으로 인수한 Q10에 대해서 그 지배구조를 해부했더라고요. 보면은 최대 주주 구영배 대표의 지분이 54% 정도 되고 여기에 익숙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뭐냐면 블러터도 이제 지적을 했는데 눈에 띄는 것은 Q10의 현재 일부 주주가 과거 티몬의 주주 현황과 같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Q10이 티몬 지분을 인수하면서 티몬에서 엑시트하는 투자자들을 다시 Q10의 투자자로 끌어들였다라는 거고, 더 쉽게 표현을 하면은 지분 교환 방식으로 결국은 티몬 투자자들이 Q10 투자자가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름이 과거 티몬의 대주주였던 KKR, 앵커 에쿼티 파트너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직전, 그러니까 Q10에게 매각을 했던 그 주체가 다시 Q10의 주주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그냥 흔한 그런 딜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영배 대표의 지분율이 보통주 기준으로 53.77%, 그리고 10% 이상 갖고 있는 싱가포르의 제드라 트러스트 같은 곳, 그 다음에 32%, 이 몬스터 홀딩스, 그리고 이 몬스터 홀딩스 안에 KKR 지분도 있고, 아까 어디입니까? 앵커 에쿼티 지분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분석이고요. 근데 사실 과거의 티몬, 그리고 지금 Q10에 투자하고 있는 사모펀드들한테 저기 상거래 채권까지 해결하라라고 하면 그 사모펀드가 그걸 해결할까요? 안 하겠죠. 절대 안 하겠죠. 왜냐하면 사모펀드도 자신들에게 LP로서 투자한 사람들을 대리하는 그 껍데기에 불과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운영사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모펀드에 투자를 한 사람들한테 당신네가 투자한 기업의 상거래가 잘못됐으니까 그 상거래 채권까지 해결하십시오라고 하면은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구영배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뭐 조만간 어떻게 뭐 또 뭐 해결 방안을 뭐 발표하겠다라는 기사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일단 책임 있는 자세 혹은 그럴 만한 자금이 있는지도 좀 챙겨봐야겠습니다. 이거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항상 그 뭔가 클로징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제가 클로징 멘트를 생각을 못했다라는 건 그만큼 이 앞날이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여기에서 무슨 뭐 언론인이랍시고 경제 좀 안답시고 뭐 대주주가 해결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빠른 해결을 바랍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방금 우리 에디 PD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그럴싸한 멘트로 앵커처럼 클로징 멘트 하는 거, 솔직히 나도 옛날에 뉴스에 그런 거 많이 했거든. 근데 의미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수만 명이 될지도 모르는 입점업체들, 소상공인들 다 흑자도산하게 생겼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여행도 취소하게 생겼고, 뭐 휴가철 앞두고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당국에서도 들여다봐야 되고 대주주의 책임 있는 해결을 바랍니다, 조속한 해결을 바랍니다라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사람 뭐 할 거냐고, 무슨 의미가 있어? 일단 지금 티몬, 위메프 임직원들은 일자리를 다 잃게 생긴 거야. 거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도 있을 거고, 여기에 입점해 있었던 셀러들, 온라인 판매자들도 엄청난 피해를 보게 생긴 거고, 또 그들한테 돈을 떼일 수도 있는 엄청난 소비자들 아직 다 수면에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물론 이게 상거래의 문제이고 민간 기업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게 그냥 그들만의 일로 끝나도록 과연 놔둘 것인가, 우리가 좀 많이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이 좀 무거운 마음으로 야식 잡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도 잊지 않고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알고 좋댔다 부탁드립니다. 뿅!